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후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작심한 듯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언급을 했고요. 4분 정도 아마 오늘 발언을 이어간 것 같은데 매우 거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발언의 배경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 오늘 저희가 짚어야 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예. 그동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로 몇 번째라고요? 이번에 80차례. 예, 80여 차례 지금 진행이 됐죠. 예. 지난 3월에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검찰 조사에 나왔을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너무 더럽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소감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이제 법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말하는 그런 말 외에는 하지 않다가 이번에 법정에서 이렇게 최후에 거의 진술을 하듯이 4분 동안의 그런 긴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4분이라는 시간이요.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혼자 발언을 4분 쫙 이어가면 굉장히 또 마른 발언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만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하고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고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에 첫 심경 고백. 요 처음이라는 거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는데 의미가 과연 뭘까요?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정치 보복이라는 네 글자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그 법원에서 실제로 육성을 진술한 것은 방송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네,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강병규 기자 어떻습니까? 정치 보복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목소리가 상당히 단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음성 대역과 상당히 비슷한 어조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차분하고도 힘을 줘서 말하는 듯이 했다는 게 현장 기자들의 전언이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할 때 조금은 이 목소리가 차분하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 많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남아서인지 지금도 이제 정치인 시절 당시 한창 후보 시절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 연설 톤은 유지하고 있는데 좀 목소리가 좀 가늘게 떨리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전에 음성 대역으로 들었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이게 나로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박 전 대통령 얘기 좀 예상했던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좀 거친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있었죠. 지난주에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힐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대망이라는 일본 소설을 열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대망이라는 게 기다림의 그 정치, 그걸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면 여전히 그 정치에 대한 그 뜻을 갖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밝힐지는 아마 예상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변호사님도 예상 못 하셨죠? 저는, 네. 보면서 첫 느낌은, 역시 선거의 여왕이었던 정치인 박근혜가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정치인 들었습니다. 박근혜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네, 이게 이런 비록 생각을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한 그 얘기였지만, 그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많은, 거의 다라고 보이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한 문장마다 뜻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대중은 전체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얘기, 그 연설에 대해서, 그럼요. 예. 입장에 대해서 그 느낌은 저는
보수층에는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칠 거다. 네. 지금 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벌어진 그 전 정권에 대한 뭐 얘기부터 그 문재인 정권의 그 프레임을 그야말로 프레임 점쟁으로 잡아놓은 네. 한 수를 던진 것이 오늘의 이 신경 고백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 정확한 또 지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4분 정도 되는 작심 발언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속내를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보수층에 던지는 메시지 성격이 강한데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좀 짚어볼 거고요. 노은지 기자.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얘기는 좀 짧게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법정 투쟁을 넘어서서 나 이제 정치 투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4분 정도 되는 이 얘기를 오늘 법원에서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 글을 썼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 대신 써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직접 너무 궁금해서 변호인단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아, 노기다가 또 취재를 했군요. 네, 근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종이를 들고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이를 뭐 그 써온 거를 누가 썼느냐, 어떻게 써왔느냐 했더니 구치소에서 직접 단어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를 직접 결정해서 쓰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 직접 쓴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본인 1인칭 시점에 말을 하잖아요.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뭐 저로 인해서 법정에 선 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에도 최종 결정 그리고 최종 문구를 다듬는 작업은 본인이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이 말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직접 썼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변호인이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결심을 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재판을 하는 도중에 계속 만나면서 느낀 건데 결심을 한번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결행을 하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강단을 가진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구속 연장이 발표가 된 이후에 토요일에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게 아무래도 최종 결정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입장을 밝힐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좀 언제쯤 그 얘기를 밝힐까 좀 조율을 하는 와중에 구속 기간이 연장된 그런 것들을 좀 계기로 해서 입장을 밝혀야겠다.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놀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4분여에 걸쳐서 이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날 구속이 됐더라고요. 네. 그동안 사실 침묵을 지켜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재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존다. 재판에 별로 열의가 없는지 꾸벅 존다. 아마 이런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오늘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또 있었을까요? 함께 한번 보시죠. 정치 보복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참담, 비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전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얘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이거 최순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탄핵 정국 때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한 마음의 예. 경계를 무너뜨린 거, 그렇지만 나는 사심이 없었다. 뭐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문화 융성을 생각했다. 뭐 이런 취지의 대국민 얘기들은 있었죠. 이제 성명들은. 예. 근데 그거는 탄핵 전국 때는 그런 그 대국민 성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중도 보수조차도. 왜 이렇게 저렇게밖에 말씀을 못하나. 예. 좀 통 크게 수용하고 뭐 이런 그 주문들이 있었죠. 그때는 그 중도 보수층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오늘의 이 얘기는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좀 받아들이는 중도 보수층은 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좀 다르게 그러니까 탄핵 받아들일까요? 정국 예. 때의 그 환경하고 어. 지금의 그 문정권 들어선 이후에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보수 정권을 적폐 테두리 안에 넣고 다 청산 그야말로 뭐 네. 임의로 뭐 인위적으로
그 싹을 자르는 듯한,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예. 그런 분위기에서 스물스물 그 보수 유권자들이 그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었단 말이죠. 아, 이러다가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옛날 얘기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네. 미래로 가면은 우리 사회, 미래로 가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북핵 위기까지 같이. 안보 위기까지. 안보 위기까지 예. 오면서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의 오늘의 이 입장 표명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얘기지만 네. 느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오늘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분에 거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장이 어떤 좀 분위기였을까가 궁금한데요. 네. 눈물바다가 됐습니까? 맞습니까? 예, 울음바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그래요. 게 현장 기자의 그런 증언인데요.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점점 횟수를 거듭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오랜만에 입을 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입에 모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예. 재판부가 정숙 유지를 당부했는데 특히 뭐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입니다를 네. 얘기했을 때 하나둘씩 울음이 터져 나왔고 아, 전체는 거의 한 그렇죠. 대부분에 있는 그런 방청객들이 이렇게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의 증언입니다. 여혈 지지자들이 당연히 모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떠나서 이제 퇴장할 때 사실은 이제 정숙을 유지를 부탁을 했는데도 네. 이제 힘내세요 하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인사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뭐 말로만 듣고는 좀 부족해서 네. 제가 이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까? 강병규 기자 취재 열심히 해요. 예. 제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좋습니다. 재판 예. 추첨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만난 지지자인데 당시 재판장의 상황 어땠는지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굉장히 다 울고 대통령님은 엄숙하셨고 저희는 다 울었습니다. 나가실 때도 다 못하게 했지만 대통령이 힘내시라고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그 뒤에서 보면은 그 지지자분들 중 한 분이 네네. 본인은 사형시켜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어떤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분이 그 국회에서 일주일 동안 의원님하고 같이 단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갑자기 막 그래버리니까 이제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 말씀하시고 밖에 나와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앰뷸런스 싣고 가셨는데 지금 다들 저희 지지자들은 다 그런 똑같은 한마음입니다.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지. 이건 하나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보복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나는 당했다. 나는 혐의가 없는데도 너무 억울하게 당했어. 이쯤에서 이제 정치보복에 마침표를 찍어줬으면 좋겠어. 점점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수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나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좀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동정 여론.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들이 이제 그 지금 정부의 뭐 적폐청산이라든가 뭐 대북 안보 위기 상황에 이제 좀 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의 네. 그 던져진 오늘 입장 표명이거든요. 그리고 탄핵 정국 때와 다르게 지금은 그 초췌한 모습들이 계속 몇 달 동안 한 6개월 동안 노출이 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탄핵으로 정치적 그 단죄 징계를 받고 이후에 형사차법 절차, 형사 절차에서의 단죄까지 굳이 저렇게까지 전직 저 대통령을 뭐 이런 그 이제 보수층들이 가지는 좀 그런 여론도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론들에 저는 이제 뭐 좀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네. 역시 그래서 제가 앞서 그다음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애증의 대상이지 보수층에게 네. 경멸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애증의 대상인데 예, 경멸의 대상은 그 아니다. 증도 예. 왜 어리석게 최순실 같은 사람한테 뭐 이런 거죠. 뭐 아니면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저런 모습들이 한 6개월 동안 노출이 돼 있다가 나오는 오늘 입장 표명. 네. 저는 좀 효과가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 전화를 좀 해봤어요. 성향 또 공부를 변호사님께서도 취재를 해주셨군요. 성향 아유,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예. 그랬더니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전혀 영향 크지 않을 거다. 왜냐 잊혀진 사람이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도층은 어떨지 잘 모르겠다라지만 좀 보수 색깔이 좀 그 중도에서 중도 보수라고 칭해지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뭐 옷차림이나 이런 건 뭐
그동안의 재판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예. 같고요. 안경을 좀 쓰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강병규 기자,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요, 서청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청대에서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청대는 어디입니까? 서청대. 이게 줄임말인데요. 네. 서울구치소 임시 청와대의 줄임말입니다. 서청대.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약간 구치소에 있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예. 서청대 임시청와대에 있다라고 임시청와대. 예, 높여 부르면서 이제 본인들의 그런 상처를 좀 치유하고 있는 그런 은어인데 예. 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서청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앞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좀 증언을 해왔습니다. 네. 뭐냐면 인민재판을 말리고 싶었다. 사실 인민재판. 오늘이 구속 연장이 된 다음에 첫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인민재판을 말리고 싶어서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송차가 나오면 그 앞에 뛰어들려다고 했지만 예, 구치소 관계자 측에 제지를 당해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런 분노 그리고 약간 뭐 슬픔, 뭐 약간 서러움 그런 게 좀 다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좀 표출이 됐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서청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방송했었다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방송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전 몰랐습니다. 우리 아마 모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세 번째 한번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정치 보복, 참담, 비통에 이어서 이어지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재판부를 또 겨냥을 한 발언이 있었어요. 난 이제 재판부 못 믿겠어.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데 역시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작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요. 강병규 기자 이런 네. 것 같아요. 구속기간 연장이 금요일 날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드디어 내가 이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구치소에서 나온 상태에서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물거품처럼 되면서 그거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컸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취재가 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내곡동사절도 나무를 심는다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나올 걸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직접 측근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그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게 이 연장 당일 저녁의 그런 워딩이고요, 발언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이제 구치소 관계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예, 기분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습니다.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에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구속 연장이 좀 좌절되니까 좀 서러움을 숨기고 오늘 작심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시청자 여러분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이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노은지 기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명이잖아요. 7명이 전원다운을 사임계를 제출했다면서요. 나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못 맡겠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법정 워딩 때문에 조금 충격을 받거나 이제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 재판부도 아마 여기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변호인이 전원 사임계를 냈는데 네. 이거를 제가 또 아까 이제 통화를 했던 그 변호인단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좀 검토되던 방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전원 사퇴를 해서 뭔가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종 결정이 된 것은 토요일에 유영하 변호사가 교도소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한 이후였고 예.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재판 전에 9시 반에 변호인단이 접견을 했을 때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변호사 사임이라는 거는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여과없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후에 변호인을 누구를 선임하겠다 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다 관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강력한 유감 표명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수희 변호사님 예.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이제 사임계를 제출을 하게 되면 네.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굉장히 중대 범죄로 지금 양형이 네. 높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 공소 사실이기 때문에 네.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필수적으로 있어야 예, 그러면 국선 변호인이 그러면 들어갔을 때 이게 변호가 제대로 되겠냐 말이죠. 그러면 사선 변호인을 하든지 국선 변호인이 사건 파악이 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는 뭐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 예. 그리고 뭐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크게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고 할 이런 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강수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선고, 유무죄와 양형을 쥐고 있는 재판부에게 어떻게 이렇게 세게 나올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어요. 재판부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상 지금 구속영장 연장이 내년 4월 16일까지란 말이죠. 예. 6개월이면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사실상 재판은 파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재판은 야.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증인 신문이잖아요. 네, 다. 네, 네. 그러면은 반대 신문도 하고 그래야 되면 변호인 쪽에서 사건 파악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파행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은 재판대로 파행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내년 4월 16일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얼마 안 되는 예비 그러네요. 후보들이 한창 뛸 때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그래 향후 정국이 참 어떻게 움직일지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제 4월 16일이 이제 구속 기한이 또 끝나는 시점인데 그때는 또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시점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네. 지금 맞물리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를 해둔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만큼 이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강병규 기자, 유영하 변호사 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발언을 강병규 기자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그동안 유영하 변호사가요, 오늘 9분 동안 발언을 했는데, 네. 이 얘기가 가장 와닿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억누르면서 살기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 홀로 두고 떠난다. 근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처음 들어보는 끊어지지 않는 한 이게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아픈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한 건데요. 이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사임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모든 비난은 저희들이 감당하겠다. 모든 변호인단이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말을 하면서 9분 동안 사실 울먹이는 그런 표정을 그동안 감정 표현에 충실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슬픈 감정을 좀 표현하려는 듯이 울먹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단장이라는 게 왜 새끼를 두고 있는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그 애미 원숭이를 데리고 가는데 계속 우는데 죽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창자가 다 투막이 나 있더라는 거 아니까 얼마나 애를 끌었는지.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아픔이다 이런 얘기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네. 저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이런 입장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 보수층에 참 큰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텐데 예. 이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그 법정 발언이라든가 그 외의 발언은 저는 참 도움이 안 되는 것 불필요한 같아요. 발언이다. 예. 예. 유영하 변호사가 들으면 서운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정치권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분여에 걸친 이제 작심 발언이 전해지면서 열심히 이제 막 계산기를 좀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여당은 어떨지, 야당은 어떨지 아주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가 좀 취재를 했죠. 여야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당 쪽을 취재해 보니까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상당히 의심하는 그런 눈길을 보내고 자,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여당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반응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사법부의 정치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정치적인 성격을 띤 재판이다 하면서 이제 구속 연장에 대해서 조금은 신뢰성이 없다. 재판부의 그 판결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네. 이 민주당은 에휴 정치보복 운운하면서 지지층 결집하려는 그런 꼼수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이제 야당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오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논평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목소리는 내지 않고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사법부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논평만 내놨는데 예. 이게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수층을 향해서 어떤 좀 메시지를 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섣불리 뭔가 동조를 할 수도 그렇다고 뭐 비판을 할 수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네. 그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여론이 형성되는지를 좀 봐야 거기에 대해서 당의 공식 논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정치 보복 프레임은 계속해서 한국당에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말한 것과 뭔가 같이 갔을 때 뭔가 앞으로 이제 뭐 출당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도 좀 남아 있는 과정에서 뭔가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국당이 같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좀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얘기하시죠. 저기 청와대 반응 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청와대 반응. 청와대 반응을 다 빼놨네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청와대 기자니까. 맞습니다. 네, 청와대 좀 더 말씀드리면 방금 미안해요.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근데 언급 자체가 사실 부적절하다고 좀 논평을 내는 거를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정당성이 밀리니까 이제는 정치 보복 프레임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보복 프레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라면서 이렇게 좀 비판의 그런 날을 세우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네, 열심히 하세요. 바로 속보가 들어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4명이서 얘기를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야 반응 중에요. 여당 반응이 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발표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 운운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만을 유도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박완주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병규 기자, 네.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 좀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한국당 내에서는 약간 반발 기류가 있는데 여기 가장 선봉에 쓴 게 아마 유여의 최고위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나랑 토론하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유여의 최고위원이 예, 문재인 대통령 나랑 1대1 토론합시다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그래서 듣던 기자들도 깜짝 놀랐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거론했거든. 네,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헌재소장은요, 신속하게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러면 기자들이 홍준표 대표가 또 저렇게 민망해하는 모습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유해 최고위원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론들이 잘 안 받아줘요. 뭐 이렇게 약간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주는 모습인데 유해 이제 최고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 최고위원이 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삭발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왜 이런 건 보도가 안 돼요? 삭발하신 분도 계신데 왜 보도가 안 돼요? 삭발을 7명 했는데 집에 갈 이렇게 다 삭발을 하셨는데 보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언론이 왜 보도를 안 해요? 우리는 개돼지입니다. 우리는 개돼지이기 때문에 방송도 안 나오고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절대 촛불만 국민이 아닙니다. 태극기도 국민이고 촛불도 국민이고. 유해 최고위원은 자주 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는 모습을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자, 이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유 최고위원이 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자유한국당 출당 문제랑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노은지 기자.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저 발언에 대해서 일단 보수층에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원래 홍준표 대표가 다음 주에 방미를 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뭔가 출당 문제를 좀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오늘 아침 회에서는 그 얘기가 쑥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 지도부의 얘기에서도 그런 말들을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당 내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 관련 절차를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또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출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건데 또 노은지 기자가 또 열심히 또 취재를 했어요. 이 친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흠 의원하고 취재를 해봤다는데 친박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친박들은 이 메시지를 분명히 뭔가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다. 정치적으로 내가 책임을 안고 가겠다라는 분명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중을 더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김태흠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과 관련된 의중을 한번 물어볼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인회에서는 사임을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좀 메신저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 관계자가 유영하 변호사와 접촉을 해서 한번 의중을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인식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박 전 대통령 측에 일단은 접촉을 해서 자진 탈당, 먼저 당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전달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출당을 시키려면 시켜라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어쨌든 법정에서 오늘 이런 새로운 반응이 직접 육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당적 정리하는 길을 좀 열어주는 이런 식의 설득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의 취재였습니다. 자, 이제 한국당 김태흠 최고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한국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반격의 카드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리고 전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만 이 적폐만 있겠느냐. 그 전의 정부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다 함께 들춰내서 한번 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장제원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수십 년 전 일어났던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국고환수를 추진하고 단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수년 전의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공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죄하고 마지막까지 추적, 환수하지 않는다면 적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네, 장제원 대변인인데, 우리 보수 정권만 문제가 있었겠느냐, 예전 과거 진보 정권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했네요. 네, 예. 추가로 검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을 한 건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심 당사자인 사건. 근데 이제 뭐 서거를 하면서 수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이 돼버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당 입장 그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SNS라든지 뭐 글을 통해서 가족들이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었는데 뭐 뒤늦게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시인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그 당시 가족들이 받았던 돈도 우리가 뭐 추징을 해야 될 것이고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고발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정진석
의원이 부부싸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사실은 부부싸움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한국당에서는 이게 결국은 뇌물수사로 번질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검찰을 고소를 하면서도 정진석 의원이 고소당한 사건과 같이 병합을 해서 검찰이 이 건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5명 고발 그 명단 저희 화면 준비한 거 있죠?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당의 반격,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양숙 여사, 노정연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녀죠. 그리고 노건호 씨, 연철호 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까지. 그러니까 640만 불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인데 이수희 변호사께 질문 드릴까요? 저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수사가 다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건가요? 일단 어떻습니까? 너무 과거의 이야기라 어떤가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 사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수사할 수도 없고 그건 예. 아예 처분이 났으니까. 다만 이제 다른 부인이라든가 자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뇌물이 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문제가 됐지만 이게 이제 단순 수뢰하고 제3자 뇌물하고의 차이인데 지금 그 받은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받았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몰랐다라는 취지. 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서 더 진전해서 뭔가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제3자 뇌물죄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네. 그다음에 단순 수뢰죄는 더구나 더 안 되는 거고. 퍼스트레이디를 사실상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좀 법리 논쟁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이것이 기소가 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워낙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꼭 처벌을 원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적폐청산대 지금 정치보복, MB 수사대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의 네. 640만 불 수수 이런 프레임 대결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정치적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강병규 제가 기자. 예. 민주당 쪽을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을 건드는 것은 금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금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친노계 의원들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친노계 성향의 홍익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의 정치복 대책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고소를 전격적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소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언제까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가족까지 정죄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에 대한 고소를 빨리 취하하시고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게 했습니다. 한국당이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건데요. 민주당은 고소 취하해라. 적폐를 덮기 위한 정말 졸렬한 물타기와 막가파식 정쟁몰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자 한국당은 엄청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는 모렴치한 주장이다. 막가파식 정쟁몰이 대 모렴치한 주장이네요. 서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군요. 네. 예. 민주당은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우리가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오고 증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예. 하겠느냐. 나오는 건 수사를 해야지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자꾸 전 정권의 뒤만 캐느냐. 그럼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덮인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두 정당 모두 이거를 정치권 쟁점화해서 뭔가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그런 생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에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이렇게 정말 장시간 저희가 얘기할 만큼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꼭 열심히 취재해서 예. 찾아주십시오. 첫 느낌은 역시 선거의 여왕이었던 정치인 박근혜가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정치인 들었습니다. 박근혜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예, 이게 이런 생각을 비록 했군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한 얘기였지만
그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많은, 뭐 거의 다라고 보이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한 문장마다 뭐 뜻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네.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중은 전체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얘기, 그 연설에 대해서, 그럼요. 예. 입장에 대해서 그 느낌은 저는 보수층에는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칠 거다. 예. 지금 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벌어진 그 전 정권에 대한 뭐 얘기부터 그 문재인 정권의 그 프레임을 그야말로 프레임 점쟁으로 잡아놓는 예. 한 수를 던진 것이 오늘의 이 심경 고백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 정확한 또 지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4분 정도 되는 작심 발언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속내를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보수층에 던지는 메시지 성격이 강한데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좀 짚어볼 거고요. 노은지 기자.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얘기는 좀 짧게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법정 투쟁을 넘어서서 나 이제 정치 투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4분 정도 되는 이 얘기를 오늘 법원에서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 글을 썼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 대신 써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직접 너무 궁금해서 변호인단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노기자가 또 취재를 했군요. 네, 근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종이를 들고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이를 뭐 그 써온 거를 누가 썼느냐, 어떻게 써왔느냐 했더니 구치소에서 직접 단어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를 직접 결정해서 쓰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 직접 쓴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1인칭 시점에 말을 하잖아요.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뭐 저로 인해서 법정에 선 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에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후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작심한 듯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언급을 했고요. 4분 정도 아마 오늘 발언을 이어간 것 같은데 매우 거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발언의 배경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 오늘 저희가 짚어야 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예. 그동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로 몇 번째라고요? 이번에 80차례. 예, 80여 차례 지금 진행이 됐죠. 예. 지난 3월에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검찰 조사에 나왔을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너무 더럽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소감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이제 법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말하는 그런 말 외에는 하지 않다가 이번에 법정에서 이렇게 최후에 거의 진술을 하듯이 4분 동안의 그런 긴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4분이라는 시간이요.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혼자 발언을 4분 쫙 이어가면 굉장히 또 마른 발언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만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하고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고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에 첫 심경 고백. 요 처음이라는 거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는데 의미가 과연 뭘까요?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정치 보복이라는 네 글자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그 법원에서 실제로 육성을 진술한 것은 방송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탄핵 정국 때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한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 그렇지만 나는 사심이 없었다. 뭐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문화 융성을 생각했다. 뭐 이런 취지의 대국민 얘기들은 있었죠. 이제 성명들은. 예. 근데 그거는 탄핵 전국 때는 그런 그 대국민 성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중도 보수조차도. 왜 이렇게 저렇게밖에 말씀을 못하나. 예. 좀 통 크게 수용하고 뭐 이런 그 주문들이 있었죠. 그때는 그 중도 보수층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오늘의 이 얘기는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좀
받아들이는 중도 보수층은 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좀 다르게? 그러니까 탄핵 받아들일까요? 정국 예. 때의 그 환경하고 지금의 그 문정권 들어선 이후의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보수 정권을 적폐 테두리 안에 넣고 다 청산 그야말로 뭐 임의로 뭐 인위적으로 그 싹을 자르는 듯한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그런 분위기에서 스물스물 그 보수 유권자들의 그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었단 말이죠. 아, 이러다가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옛날 얘기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미래로 가면은 우리 사회 미래로 가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북핵 위기까지 같이 안보 위기까지 안보 위기까지 오면서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의 오늘의 이 입장 표명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얘기지만 느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장이 어떤 좀 분위기였을까가 궁금한데요. 눈물바다가 됐습니까? 맞습니까? 예, 울음바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게 현장 기자의 그런 증언인데요. 사실 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네,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강병규 기자 어떻습니까? 정치보복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목소리가 상당히 단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음성 대역과 상당히 비슷한 어조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보복이라는 말은 차분하고도 힘을 줘서 말하는 듯이 했다는 게 현장 기자들의 전언이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할 때 조금은 이 목소리가 차분하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 많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남아서인지 지금도 이제 정치인 시절 당시 한창 후보 시절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 연설 톤은 유지하고 있는데 좀 목소리가 좀 가늘게 떨리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전에 음성 대역으로 들었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이게 나로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박 전 대통령 얘기 좀 예상했던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좀 거친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있었죠. 지난주에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힐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대망이라는 일본 소설을 열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대망이라는 게 기다림의 그 정치,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전히 그 정치에 대한 그 뜻을 갖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밝힐지는 아마 예상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변호사님도 예상 못 하셨죠? 저는, 보면서도 최종 결정, 그리고 최종 문구를 다듬는 작업은 본인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이 말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직접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변호인이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결심을 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재판을 하는 도중에 계속 만나면서 느낀 건데, 결심을 한번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결행을 하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강단을 가진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구속 연장이 발표가 된 이후에 토요일에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게 아무래도 최종 결정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입장을 밝힐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좀 언제쯤 그 얘기를 밝힐까 좀 조율을 하는 와중에 구속 기간이 연장된 그런 것들을 좀 계기로 해서 입장을 밝혀야겠다.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놀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4분여에 걸쳐서 이제 적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날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침묵을 지켜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재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존다. 재판에 별로 열의가 없는지 꾸벅 존다. 아마 이런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오늘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또 있었을까요? 함께 한번 보시죠. 정치 보복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참담, 비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전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얘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이거 최순실